이제 수술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면 최대한 저희가 수술 계획상에 세웠던 계획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우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태풍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무더위도 확 지나가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의 태풍이 지나면서 우리 부산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탈하시기를 기원을 하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우리 서면에서도 새로 건물이 쭉 올라간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영광도서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제우스 남성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제우스 남성원 대표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남성의원을 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이름 여성의원을 갔을 때도 이게 여성의원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요즘 참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남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진솔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이름입니다. 이름. 제우스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제우스란 이름을 지을 때는 사실 자다가 떠올랐습니다. 자다가? 네, 자다가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자다가 갑자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우스 괜찮겠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죠. 있겠지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상표권 등록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우스, 이게 뭐 아재 개그인지 모르겠지만 제워스 뭐 이런 거? 제우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신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그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이야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가 예. 엄청난 이 바람둥이를 상징하는 건데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얘가 그렇게 바람둥이인지 모르고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정하고 나서 주변에서 얘기가 이름 잘 지었다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제우스 이름이 좋아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사연인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화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이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이 산에 살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흔히 신이라고 묘사되는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7명이 이 제우스의 아들과 딸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4-5명 빼고는 다 제우스가 뭐 이렇게 인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족속, 뭐 엘프족 뭐 이런 데하고 다 이렇게 뭐 그런 좀 굉장히 신 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신 중의 신이냐면 그 신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람, 그 대상에 다 아빠가 이 제우스니까. 맞아요. 그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의도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냥 재웠어. 어쨌든 좀 남자 의원을 하면서 좀 강한 남자를 좀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 어떤 강한 그런 남자. 신을 보통 비뇨기과 보면 무슨 맨 뭐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맨자가 많이 들어가죠. 네, 맨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에서부터 좀 탈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 했더니 그렇게 쉽게 자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 이거 뭐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좀 여러분 이제 좀 자제하고. 자, 지금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 신적인 영역에 도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생명과 관련된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3명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임신하면 우리 또 이 가계의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왜 있잖아요, 남성들이 더 이상 이게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것도 여기서 정관 수술 말씀하시는 하시는 거죠? 겁니까? 네, 그럼요.
저희가 주 메인 하는 메인 하는 수술이 이제 정관 수술에 해당하고 지금 현재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한 해 정도 했던 거에다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연수 곱하면은 5,000 케이스 분명히 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00 케이스.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길긴 했는데 예. 뭐 요즘에 많이 단축이 돼서 한 이제 정관술 쉬운 정관술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5분 내로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5분 넘게 걸려. 좀 아, 많이 걸렸는데. 이미 하셨구나. 시간이 이거 좀 끝나고 미리 끝나고 모시려고 했는데 세 분이라는 얘기 듣고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 그 어려운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려운 케이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본인도 알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그런 경우는 음낭이 좀 작게 파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제일 어려운 경우는 이제 어릴 때 탈장 수술 이쪽으로 그렇죠, 뭔가 그렇죠. 수술을 네, 했던 맞아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협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 정관이 그 협착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도저히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물론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잘 실패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거는 이건 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한 정도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뭐 쉽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관 수술을 못 하니까 이제 뭐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런 이거 좀 이게 표현이 그런데 근데 이건 뭐 예. 의학적인 표현이니까 피임하는 예, 거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시도하면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조금 이제 그 외 방법을 이제 뭐 정관을 찍어가지고 정관 촬영하는 방법인데 그걸 확인해서 정관이 실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없다는 거는 그럼 임신이 안 된다. 아니요. 두 쪽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는 임신이 됐고 나머지 한쪽. 그러니까 수술을 한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은 없어졌고 예전에 수술하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수술 부위에 파묻혀서 안 잡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 거죠. 자, 이게 신체를 이렇게 묘사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러면 고환이 이제 두 쪽이니까 네네네. 여성도 이제 난자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한쪽이 잘못돼도 한쪽이 정상적이면 뭐 충분히 임신 기능은 당연하죠. 유지될 수 있다. 뭐 막말로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제가 분들도-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저희 큰 아들이 음. 초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 이렇게 대련을 하다가 이 저희 애보다 좀 작은 애한테 이렇게 걷어차였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그때 터진지도 모르고 전 남자로서 이게 참아야지 마. 남자가 이거 아프다고. 그래서 나중에 얘가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여서 뒤늦게 갔더니 이게 좀 심각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솔직히 아빠로서 좀 걱정이 됐는데 한쪽이 괜찮으면 괜찮다. 그럼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쪽 항상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뭐 쓸데없이 두 개가 있는 건 아니고 혹시나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머지 하나를 잘 지키도록 조심하고 격한 운동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 애가 운동을 안 했어요. 진짜. 신의 영역에 이거 진짜 인간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좀 안심도 되고 기왕이면 좀 빨리 올 걸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아주 짧게 하셨는데 제가 원장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부산 또 구치소에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여기 또 환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수술도 진행하신 그런 또 네. 일화가 있던데 좀 소개 좀 정확히 부탁드릴게요. 말하면 이제 구치소 아니고 교도소고 교도소. 좀 다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서 거기에서 제가 이 교정시설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의료 사각지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물론 많이 요즘에는 이제 보편화돼서 이제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저거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중보건 선생님도 있고 거기 있는 취직해 있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특정 과들이 참 이거 한 명을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재소자를 밖으로 나가면은 이 재소자 한 명에
딸려 있는 있는 직원이 한 3-4명이 붙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비고 이런 것 때문에 그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봉사하시고 가서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소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거기는 직원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치료받던 환자분이 이제 환자분들이랑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게 우리가 라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생기니까 환자분이 나와서 이제 이걸 좀 하고 싶다, 치료를 하고 싶다. 특히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 염증이 왜 생기죠? 그 예전에 이제 확대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좀 안 좋은 바세린이라고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확대를 하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경우는 응급이 필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계속 막 힘들거든요. 환자분들 아프기도 아프고 그리고 수술하는 여건이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환자가 이제 자기 부담 비용 내서 저희 병에서 한번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뭐 넣고 막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교도소의 그 거친 분들의 이게 그분들께 인정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남성들이 막 거기에 뭘 넣고 뭐 이런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해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저도 이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거친 세상을 살아가시는 남성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는 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좀 뭔가의 보형물을 넣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특히 이제 그 교도소에 계시는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진짜 그 거친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거친 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조금 무섭습니다. 저도 그분들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자유 있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남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저도 어릴 때 흔히 말해서 이제 뭐 고래 잡는다. 이게 뭐 포경 수술 이거 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포경 수술 할 때 그때 간호사 선생님 뭐 이뻤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그런데 와가지고 주사 빡빡 넣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창피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다 직원 선생님들이 다 남성분이시네요. 네. 일단 뭐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거의 뭐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뭐 남자들인데서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얘기도 다 하고 툭툭 얘기하고 진료받을 거 다 받고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쭈삣쭈삣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아예 거기 피해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전화를 딱 했는데 여자가 받으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자 그냥 특히 자기 어떤 이런 남성 병원에서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그 치부를 치료받는 건데 그걸 여자 앞에서 드러내기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 맞아요.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뭐 그치. 그런 얘기 하기가 묻는 분이 여성이면 그냥 그리고 여자분이 오셔서 일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곤욕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또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추행까지 아니겠지만 언어로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 남자 직원을 해서 서로 편하게 나 이렇게 왔어. 이러이러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을 주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도 편하게 네. 또 오시는 분도 편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오시는 분만 배려해서 이 여성분을 굳이 이렇게 뭐 우리가 배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오시는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좀 뭐 이야기를 잘못하시면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양면을 다 배려하신 그런 면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자들끼리 있어도 또 이제 보호자로 여자 직원이 여자 그 분이 오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기실 같은 경우에도 1인 대기실 같은 걸 좀 만들었어요. 옆에 보시면은 1인 대기실이 몇 군데 해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게 딱 얼굴 부딪히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혼자서 계실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안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술실을 들어가기 전에 좀 희한한 게 좀 있던데. 뭐 이렇게 뭐 샥 이렇게 뭐 에어 샤워소도.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공업 쪽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자기 먼지 같은 거 좀 털어내고. 그러니까 방 하나 들어갔을 때 좀 그래도 사실 저게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좀 내가 밖에 있던 먼지 같은 거 좀 털어내고 좀 깨끗하게 해서 몸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근데 좀 진행했습니다. 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보통 이렇게 그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네. 그다음에 뭔가의 이제 성기능을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데 네.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제우스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한다. 뭐 이거는 어느 종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있죠. 뭐 이세를 생산하기 전에 수술을 받는 사람이나 수술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까 보면서 네. 살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치가 있구나. 아마 부산에 있는 비뇨기과 중에서 아마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걸 설치해 주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조금 또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성기능 이야기를 아까 살짝 했는데 뭐 이제 보형물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3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정관 수술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아그라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약물로서. 네네네. 근데 그 비아그라가 사실은 발기부전의 문제였고 네네. 이제 그것이 약물로도 뭐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일단은 발기부전 치료는 사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약물 치료 그 전에 사실 이제 뭐 행동 치료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미 병원에 오신 분들은 이걸 다 마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또는 이거를 잘 조절이 안 되지.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이게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면 잠푹 잘 주무세요.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약이 필요 없는 분들도 물론 간혹 계세요.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감에 쫓겨서. 그죠.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적인 것도 그래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할 때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편하지 않죠. 안 올 수도 그래서 있죠. 예. 처음부터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는 일단 수술 자체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일단 먼저 약물 먼저 해보고 약물 먼저 해보고 거기서 90% 환자는 다 치료가 됩니다. 네, 약물에서 처음에 비땡그라라는 약이 나올 때 처음에 나오는 약이 처음에 나올 때 원래는 혈압약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혈압약으로 만들어진데 이게 환자들이 그 실험 대상했던 분들 약을 먹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약은 이제 약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전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전 좀 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왜 이거를 해보냐고 했더니 나중에 부작용으로 발기가 잘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약인데 어쨌든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걸 하나를 먹고 이 정도만 이제 했었는데 이 외에 다른 약도 이제 나오면서 비슷한 종류의 약들이 나오면서 먹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한계치 용량도 100ml, 뭐 어떤 종류의 약은 100ml, 어떤 종류의 약은 20ml 이랬었는데 이것도 좀 더 먹어도 괜찮다. 이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먹어도 약간 오버도즈를 해도
환자분들이 부작용 없다면은 문제 없이 또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수술로 가는 단계를 조금 더 늦추는 뒤로. 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약이 안 되는 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심한 분들은 이제 약으로 안 되고, 또는 이제 그 외에 기질적인 질환들이 있으면은 이제 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사요법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사요법도 이제 아무래도 음경이 자기가 셀프로 주사를 놓는 거다 보니까 좀 이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요? 예, 뭐 근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수술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있고 펌프로 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뇌가 발기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발기하는 능력을 좀 잃어버리고 기계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과 또 잃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마무리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남성들이 계속 팔팔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노화하는 과정에 있다면 사실은 뭐 성기능도 저하하는 것도 있고 네. 갱년기도 찾아오고, 그런데 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생활 습관, 패턴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발기부전 환자가 왔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잠을 잘 자는지. 수면하는 동안에 우리가 발기가 되면서 발기가 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성기가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자는 동안. 자는 동안에 발기가 되었다 줄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기부전도, 그러니까 2교대, 3교대 일하시는 분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잠을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발기부전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거, 그리고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 담배 말할 것도 없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운동이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렇게 아령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 꾸준히 이렇게 호흡으로 길게 하면서 전신적으로 혈액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음경과 이 회음부 쪽 이쪽에 혈류를 계속 왕성하게 해주고, 굳이 이제 근육 운동을 사실 근육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 런지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근육 운동 겸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쪽에 혈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는 우리 원장님이 이제 수술할 때 쓰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 제우스 남성의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고, 좀 궁금한데 이렇게 오히려 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장소에서 수술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접촉되는 법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술장이 아닌 이곳에서 수술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자, 발기부전을 좀 다루겠는데, 남성의 발기부전이라고 한다는 것의 정의를 원장님이 먼저 좀 해주시죠. 제가 하기보다 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에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발기부전은 아닌데 관계하다가 중간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성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발기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하다가 발기는 됐는데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죽어서 잘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이것도 역시 발기부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이렇게 좀 보형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좀 보고 이거를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음경에는 크게 예. 이제 그 발기를 시켜준 해면체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에서 불기둥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원래 이제 지금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양쪽에 예. 2개가 똑같은 게 2개를 이 음경에다 넣고 얘를 이제 평소 때는 구부렸다가 예. 구부려서 이제 좀 덜 보이게 하고 실제 관계할 때는 좀 펴가지고 관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이게 굴곡형 이런 발기부전 보형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질문하기도 좀 그런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발기가 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렇게까지는 되진 안 않아요. 되고. 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보형물이라는 게 음경으로 들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몸을 막이 감싸게 됩니다. 예. 막이 감싸면은 그 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막이 딱딱해요. 막이 딱딱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걸 좀 늘리는 기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걸로 중론이 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럼 조정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야, 좀 커져라 뭐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손으로? 예, 이거는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아, 손으로 예, 직접. 그래서 관계할 땐 펴고 평소에 땐 구부려 놓고 이게 아, 이제 예, 예. 발기가 잘 되는 분들은 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감이 잘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안 된다라고 그럼 생각하는 그렇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럴 수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분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사실. 그래도 수술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0년대에 나온 수술이법인데 이제 비아그라 나오면서 이런 수술이 많이 없어졌다가 물론 이제 비아그라가 안 듣는 경우는 다시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뭐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또 그렇다고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쾌락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누리는 그분들의 마음은 또 편치 않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네, 예.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발기가 안 돼 있을 때도 약간 준 발기된 상태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신체랑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팽창형 우리 발기부전 보형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팽창형이라는 건 평소 때는 이제 이게 물탱크고요. 예. 이런 게 물탱크고 요게 이제 펌프. 요게 이제 음경에 들어가는 그 실린더인데 이거 보통 우리는 팽창형 발기부전 보형물이라고도 하고 세 조각이라고 해서 세 조각 발기부전 보형물, 3피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 조각이라서. 그러면 원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만. 네, 이게 그럼 다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네, 다 들어갑니다. 이 펌프 물탱크는 방광 옆에 들어가게 돼요.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광 옆에. 네, 방광 옆에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펌프는 음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고환. 고환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고환, 그러니까 고환이 있는 음낭 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음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작동시켜 보시겠습니까? 좀.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기구일 뿐이니까 이게 뭐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만 잡아주시겠어요? 이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별 힘이 없이 이렇게 평소 때는 이렇게 힘 없이 그냥 떨어져 있고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요 밑에 펌프 음낭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잡해서 이렇게 하면 물이 빠져가는 게 느껴지죠. 예. 여기 있는 물이 예. 지금 여기 이제 물이 차서 점점점 빵빵해지면서 네,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성관계를 할 줄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딱딱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성관계를 가능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평소 때는 요 또 위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뒤로 쭉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 물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게 다시 느껴지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네. 그럼 성관계에서 이제 남성이 사정을 하면 네. 이게 조금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 혈액 순환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네네네.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그 사정이 있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발기가 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네. 또 그렇게 또 그런 면이 오히려 더 좀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요? 또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임마 난 끝났어. 아, 근데 얘는 아직 안 끝났네. 아. 그게 오히려 안 근데 그건 자기가 조절할 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크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오히려 더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좀 조루가 있다든지 사정을 좀 빨리 했을 경우, 상대방 만족을 못 했을 경우, 그때는 내가 사정해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게 그래도 지금 현재 발기부전 치료 중에 나온 가장 끝판왕 마지막 수술 단계고요.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게 그러면 이게 이 3피스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이 몸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것도 단점은 이 기구 자체가 굉장히 가격대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거의 600만 원 가량 미리 말씀드리면은 수술비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기구가 크고 이렇게 이게 보기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많은 경험 많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수술하시면 네네네. 사후 관리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수술하고 한 6주 정도 지나서 가능하거든요. 6주 지나서. 6주 동안에 거의 초반에는 매일 저희가 관찰을 하고요. 매일 관찰하면서. 물론 이게 서울에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날 정도에 내려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간혹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럼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근처에서 잘하시는 그렇죠. 곳에서 찾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술하시면 이게 작은 수술이 얼핏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상태로 KTX나 아니면 뭐 자가운전이나 고속버스나 항공편이나 이게 이동하는 거 앉아 계시기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할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네.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네네. 전립선 쪽에 문제가 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전립선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어디를 이동하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몸 안에 들어가면 이동하시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술 한 기간하고 한 2, 3주 정도는 불편하고 그 이후부터는요. 그 이후부터는 많이 괜찮아 하세요. 그러면 아무튼 소개를 이렇게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는데 좋은 정보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신체적인 기능은 이렇게 연로하면서 자연히 퇴화하고 노화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근육으로 만들어진 건 이렇게 위에가 좀 많이 판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두 부분만 저도 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